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 건 찌르기 미래대학 행동 그 청년 간사들끼리 가볍게 진행하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할 거는 저희 좀 논란이 많이 되는 백신 있잖아요. 네. 백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한테 좀 검수를 맡아서 좀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번 달에 이번 달이었죠. 이번 달에 몇 주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몇 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4,400만 명분에 8,400만 도즈를 확보했다라고 선포했잖아요. 선하면서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달이 안 되는 시점에서 거의 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 2분기부터 사실은 FTA도 통과 안 했지만 거의 75만 명분밖에 확보가 안 된다 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그쪽에서 얘기했었던 건게 자, 일단 공식 발표가 아스트라제네카 2천만 도즈,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밑에 저건 지우고, 그 다음에 모더나 2천만 도즈, 화이자 2천만 도즈, 그 다음에 포스펙 퍼실리티 2천만 도즈, 그 다음에 얀센 400만 도즈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처음에 하기로 했던 것들인가요? 네. 지금 써주신 게? 네, 이게 자기들이 했다고 얘기했던 것들인데 사실상 선구매한 거는 그냥 궁극 계약 체결을 제대로 진행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고 그냥 선구매죠. 이제 선물 구매죠. 선물 구매해 놓은 거는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매를 지금 해놓은 몇억 도주거든요. 다른 국가들의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년은 고사하고 내후년도 사실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기약이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코스픽 퍼실리티는 뭐냐? 전 이게 굉장히 황당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스픽 퍼실리티로 뭐 우리가 K 백신을 하겠다. 이름이 약간 네, 나 좀 코스 코가 붙었으니까 뭐 K 뭐 있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펀드예요, 말 그대로. 우리 대통령님께서 펀드 되게 좋아하시던데 네. 이게 펀드예요. 사실상 뭐냐면 190개 국가가 이제 이게 백신 개발이라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최소 10조 정도 들어가요. 최소 10조 정도 들어가요. 최소 10조 정도 들어가는데 그 임상을 진행하고 개발하고 이거 하는데 이런 위험 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좀 돈을 좀 모아서 각출해서 190개 국가가 그래서 좀 지원을 하자 할 만한 국가에 그리고 그게 개발된 거는 우리가 같이 나눠 갖자 이런 거거든요. 뭐 얘긴 좋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만약 개발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눌까요? 그렇죠. 네, 이게 아직 개발된 것도 아니죠. 이제 임상 실험이 이제 뭐 진행 중인 건데 이게 임상이 통과됐다가 손 치더라도 FDA를 통해서 통과를 돼도 이거 190개 국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2천만 도를 확보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세계 백신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백신 기구에서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리포트의 이 내용에 따르면은 일단은 지금 코스펙 퍼실리티에 20억 달러가 몰려 있다. 2조 뭐 좀 넘는 돈이죠. 근데 여기서 돈이 최소 50억 달러는 더 필요하다. 그렇죠. 아까 뭐 네. 10조 최소 10조 필요한다고 네. 했는데. 그러니까 최소 50억. 그러니까 지금 반의 반도 안 모인 거예요. 반의 반도 안 모인 상황이고 또 위에 내용 뭐냐? 만약 그래 성공했다 치자. 그럼 어떻게 나눌 건데 이거? 어떻게 공급할 건데? 어떻게 생산하면서 이걸 정상적으로
이런 공급망을 구성할 건데라는 의문이 세계 백신 개발 기구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발표가 있은 지 이틀 후에, 그러니까 이틀 후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코스트 퍼실리티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2회를 잡고 있거든요. 네. 2회가 1인분이다. 2회를 접종해야 제대로 된다고 하고, 얀센 같은 경우에는 1회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런 건데, 지금 요새 개발 그 상황 보니까 얀센 쪽도 2회를 해야 된다 해서, 그러니까 4,400만 도주라고 4,400만 분이란 얘기가 나온 게 이런 맥락인 거죠. 근데 뭐 지금 상황을 보는데 뭐 된 게 없다.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왜 지금 힘드냐면, 일단 여기서 지금 화이자가 올해 말에 지금 발표한 게 있는데,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원료가 부족하다. 원료가 부족해서 공급이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공급 물량을 반을 줄였거든요. 이번 연도 12월 달 물류를 반을 줄였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나 그 원재료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둘 다 mRNA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비슷한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뭐 14억 도즈를 이상 없이 공급하겠다고 모더나나 뭐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상황을 보건데 뭐 확실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게 이해가 필요한 건데, 이게 화이자나 모더나나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극좋은 상태에서 공급이 필요해. 왜냐면 이 mRNA 방식의 이게 지방인가 단백질로 이걸 감싸고 있거든요. 감싸고 있어서 이게 그 형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좋은 상태에서 영하 70도, 영하 20도의 상태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장 저장장에서는 일주일에서 5일에서 30일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거고요. 5일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30일 보관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극저온으로 이거 공급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그거부터 문제다. 단을 주사기, 그 다음에 이런 냉동 탑차,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초저온 냉동 저장고, 이런 거를 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구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지금 이게 굉장히 보관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한 크기의 의료센터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알레르기성 반응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절차를 거치기 위한 충분한 의료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이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국가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혀 구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는 구할 수가 없는 상황. 내후년도 장담할 수가 힘들다. 내년은커녕 내후년 장담이 힘든 상태이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FTA 통과하고 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FDA를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 아스트로제네카.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통과를 못했어요. 이거 뭐냐? 알레르기성 신경계 질환 환자가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라고 FDA가 보냈는데 그거를 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잠정 중단
상태고 FDA 통과되려면 아직은 뭐 대부분은 뭐 중반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뭐 확정된 게 없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런 지금 백신을 맞는 게 지금 한두 명이 맞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인이 맞아야 되는 거죠. 전 세계인이 맞아야 되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검증기관 미국 FDA를 통과 못하면 사실은 그거를 맞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WHO 방역 수칙에 보면은 백신이 공급되면 의료인 그리고 노약자 가장 위험한 집단이죠. 위험하고 이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집단부터 먼저 맞게 해라.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그 간호사나 그분 그림에 영국의 노약자분이 먼저 맞으신 거죠. 그리고 그 미국의 흑인 그 간호사께서 나는 과학을 믿는다. 되게 멋있었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만약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한테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라 하나 맞을까요? 사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 화이자나 네. 모더나도 그게 다 유전자 백신 아니에요. 그 그렇죠. RNA 사실 그것도 좀 불안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것도. 그거 가닥이 한 가닥이기 때문에. 근데 네네. 그 아스트로제네카는 네.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좀 불안한데 네. 이거를 들여오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약간.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아니 화이자나 모더나도 지금 불안해서 안 맞겠다는 사람도 그쵸. 지금 60% 지금 여론조사했는데 네. 60% 40% 정도 된다고 들은 미국에서.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라. 그리고 이런 효과율도 70%가 확정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맞으라 한다면 막 좀 황당한데 문제는 지금 내년에 2월에 75만 명분이 온대요. 그러니까 천만 명분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럼 이거는 들어오면 이제 의료인 분들 먼저 맡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네.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FDA는 통과를 못 해요. 통과를 지금 당장은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2, 3월 돼도 통과는 사실상 힘든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이나 그 다음에 호주 뭐 이런 국가들은 3월 정도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국가별로 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그러면은 저게 지금 FDA도 통과하지 못한 아스트로제네카 저거는 그럼 누가 맞는 거죠? 내년 2월에 75만 명분이 들어온다면은 이게 영국에서 만든 건데 네. 지금 저희가 이거 약간 혼선이 있는데 네. 지금 SK 케미칼 화학에서 케미칼 맞나? 하여튼 바이오 거기서 제약회사에서 이 원재료를 생산하는 건지 이걸 직접 생산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정확히 이게 좀 혼동스러워서 기사마다 틀려가지고 그런 건데 일단 영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란셋이라는 영국 의학저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뭐 굉장히 위험한 건 보고되진 않았는데 일단은 아직 뭐 이런 게 확보된 이제 FDA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좀 황당한 게 선진국들은 다 구했잖아요. 모더나나 화이자를.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봤을 때 싱가포르의 경우는 4월에 우리가 방역 실패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 다음에 구하기 시작했죠. 백신을. 그래서 6월 달에 준비해서 7월 달쯤에 거의 이게 계약이 모더나 화이자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거의 7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월 말쯤이면은 사실상 송구매 내년에 필요한 송구매 계약은 거의 다 끝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4월부터 준비해서
계약을 완료한 거죠. 그리고 일본에도 이게 4월 기사인데 의사회장이 코로나 백신 없으면 어렵다, 답 없다 했고 6월부터 7월부터 중쯤에서 8월 초에 다 확보를 한 거죠. 5억 도 주면은 2억 5천만. 거의 뭐 네, 전 국민 맞고 남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심지어 일본은 제약사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법안까지 통과시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케이스가 있고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 보상을 회사한테 물을 거냐 라고 했을 때 회사는 우리 안 되겠는데 답 없는데 그래 혹시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러면 수백 년 된 기업이 그거 하나로 망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국가는 없단 말이에요. 국가란다. 그걸 받아들일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케이 제약 우리는 일단 무조건 받을게. 일단 받을 때고 우리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우리 국가에서 책임질 테니까 국가가 대신 배상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뭔가 생기면 그거는 국가가 대신 배상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야 누군가는 그렇게 책임을 져야. 그렇죠. 예. 네, 누군가를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 거래를 책임지고 진행할 대상이 있어야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죠. 그런 쪽까지 이미 법안을 제출했다. 이건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런 거죠. 지금 7월 달쯤에 사실 선진국과 후진국의 향방이 완전히 갈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이런 의료적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 있던가 아니면은 전문가 말을 들었던가. 네, 그쯤에 전문가들이 신용할 만한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신용을 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 알렸고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따랐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그런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 해서 4월, 5월, 6월 달쯤에 계속 지속적으로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는데 우리는 안 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구매를 한 적도 없고 K 방역이라는 정체불명의 그거를 홍보물만 1200억을 썼다고 언론사에 나와있던데 백신 구매는 1조 정도 쓰고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은 참모진을 질책했다. 지금 좀 황당한데 사실 이분은 코스펙 퍼실리티나 아니면은 그 자기들이 4,400만 분을 확보했다 이런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걸 봐서는 청와대도 그렇고 기본적인 의학 지식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는 전문가들한테 확인할 창구도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창구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분도 지금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상황이 불리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조금 의심이 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K 방역 하면은 네. 그 떠오르는 게 마스크인데 네. 마스크를 계속 그 강제했잖아요. 어쨌든 네. 국민들한테. 네. 근데 그렇게 그런 쇼만 잘하고 정작 뭐 성과는 하나도 없고. 네. 네.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네. 애초에 검사 수 자체가 네.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다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무슨 그게 K 방역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게 6%라 그랬나요? 검사율 자체가? 이게 그러면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미국이 아니라 중국 따이공들한테 다 사재기 당해서 뭐 의료인들이 구할 수 없던 상황도 있었고 뭐 그런 건 노래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총 검사주가 몇 명인 것 같아요? 총 검사 다수요? 네. 그래도 몇백만은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370만 정도거든요. 미국은 얼마일 것 같아요? 그래도 억 단위는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2억 2천만 명 지금 중복 숫자를 빼고 2억 2천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 전 국민의 40%에서 50% 선진국마다 다르긴 한데 40%에서 70%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냐? 6%밖에 안 되거든요. 6%, 7% 정도 수준이고 그것도 심지어 11월 달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늘어났던 거는 11월 11일 기준으로 총 검사 수가 270만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대에서 100만이 늘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간단한 얘기인 게 확진자라는 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게 확진자는 그날 뭐 발생한 실질적인 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시작했을 때 그 검사 중에서 발견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걸 대부분 사람들은 그날 이만큼 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전혀 사실과 다른 거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10분의 1밖에 검사를 안 했다면 사실상 확진도 10분의 1밖에 발견될 수밖에 없는 간단한 수학적 그렇죠. 이건 뭐 수학도 아닌 산수죠.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죠 검사주가. 뭐 아니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인 또 일인데 저희 엄마가 최근에 받았어요. 네. 그 코로나 검사를. 네. 근데 이제 병원에 갔다가 네. 건강검진 받으러 네. 그게 뭐 위 이런 쪽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갔다가 네. 좀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 제가 한번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때 한번 올린 적 있었잖아요. 네네, 좀 그렇죠. 너무 안 좋은 것 같다고. 네네. 그때 이제 막 몸살 같이 나오고 막 약간 좀 힘이 들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건강한 원래 엄마 되게 건강한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네. 이제 병원에를 갔는데 네. 그 이제 다른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 열이 나니까 네. 안 받는 거예요. 그때 38도였거든요. 다른 병원에 가시라. 지금 우리는 당신 코로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러고 이제 받지를 아예 않고. 네네. 그러고 이제 성모병원으로 갔죠. 거기는 네. 이제 뭐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그거니까 성모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국에 아니었어요. 네. 그게 아니었는데 그날 당일날 16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검사비가. 네. 검사비가 16만 원. 물론 이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여 항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들이 그 급여 항목으로 끊어놓고 그게 급여로 끊었는지 비급여로 끊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네. 엄마가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왜 또 그렇게 검사를 받았냐면 아무래도 당연히 확진자가 왔다 가고 또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내가 또 몸이 아프고 열이 38도씩 올라가면 참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군단이라서 훈련에 가 있는데 그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죠. 집에서도 막 다 아무래도 걱정하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계속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엄마 혹시 걸렸을까 봐. 근데 참 그런 것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또 막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보니까 아예 그 보건소 같은 데서도 지금 뭐 그냥 코로나만 검사를 하고 뭐 결핵이라든지 다른 거는 뭐 검사 아예 안 하고 오로지 코로나에만 뭐 그렇게 몰빵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의료기관에도 뭐 정부 지침 같은 게 제대로 딱딱 안 내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진짜 그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동네병원 네. 동네병원은 코로나를 검사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긴급 이런 진단기구 한 40분 정도면 이 진단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 검사자를 PCR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PCR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네. 뭐 집에서 그냥 자가 뭐 그런 거라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네. 저희 다른 가족들은 굉장히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라도 좀 네. 풀어줄 수 있게끔 뭐 그냥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괜히 막 또 가가지고 검사비가 갑자기 16만 원 네. 두둑 이렇게 나오면은 당황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내가 확진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갑자기 내라고 하면은 물론 급여 처리가 되긴 했지만은 그래서
좀 되게 당황해하고 그런 해프닝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만약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확진자를 지금 어떻게 케어할 만한 병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미 만들어놨던 것도 철거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인천대 가덕대 병원인가 하여튼 그 인천 쪽의 병원에서도 이거 철거해도 괜찮냐, 이거 해제도 괜찮냐 해서 의문했는데 그냥 정부 하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만약 지금 검사자 수를 대폭 늘려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 중에 고위험군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지금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가고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저는 원래 이 지금 코너 자체가 너무 그 정권질이지만 그래도 조금 이 인물 얘기는 조금 네, 좀 그쵸.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지도자는 책임을 져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머지 밑에 사람들이 믿고 그걸 믿고 따르면서 그쵸. 실질적으로 빠르게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대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단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싱가포르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호불호를 넘어서 이게 정권의 호불호를 넘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행동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나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내년은 물론 내후년도 좀 쉽게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지금 정부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혼란에 빠져 있지만 지금 의료인들도 혼란에 빠져 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인 좀 의료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정책들이나 행동들이나 발언들이나 그리고 실제로 의료인들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매번 자기가 불리할 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개인 지금 정부가 이런 상황이니 개인이나 그 다음에 좀 마음 맞는 분들과 함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다들 좀 힘든 상황인데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훈훈하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어떠셨나요? 저도 새로운 또 것을 알게 돼서 뭐야 너무 형식적이잖아. 백신을 사고 안 사고를 네. 떠나서 저는 이렇게 쇼하는 게 네. 너무 역겹다. 네. 그런 생각을. 아니 마스크 사실 이게 또 마스크를 계속 또 쓰고 있다 보면은 그만큼 호흡기 같은 게 또 약해지고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독감인지 아니면 내가 감기에 걸렸는지 아니면 코로나에 걸렸는지 이런 것도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코로나라고 하면 스스로가 걱정이 되니까 검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그 병원에 가는 방법밖에 없냐. 사실은 그 병원에 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종합병원 같은 데는 그렇죠. 코로나 같은 데 더 이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걸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검사 맡으러 가다가 코로나 걸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중에 3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백신이 구해지지 않고 지금 병영균이 이렇게 지금 말 그대로 창궐했을 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백신을 맞은 국가와 맞지 않은 국가의 디커플링. 너 오지마. 너 백신을 못 맞았잖아. 오지마. 그거랑 그 다음에 이런 의료기관 대형 의료기관에서 만약 코로나가 발생했다. 확인해서 대량 발생 확인돼서 이거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다. 그러면 또 그거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팬데믹이거든요. 의료 팬데믹에 서막을 알리는 겁니다. 그냥 이런 진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라고 봐야 되는 건지 하여튼 표현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는 조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네. 이 저희는 최대한 주에 한 그래도 최소 못해도 2번 네. 정도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